캔톤 페어가 이제 곧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캔톤 페어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대표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현재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중국 소싱 접근 단계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 판매자라면 분명히 중국 시장을 무조건 활용해야 하고 브랜딩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중국 상품을 직수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마진을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사업을 지속하기도 힘들고요. 중국 소싱은 필수인 시대인 거죠. 그쵸? 저도 중국, 베트남, 일본을 위주로 로컬 시장들과 박람회들을 돌아다닌 지가 이제는 어느덧 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 시장을 접근할 때는 정말 정보도 없는 시대였고 스마트폰도 없이 돌아다녀야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힘이 드는 줄도 몰랐어요. 지금처럼 이런 좋은 환경이 올 줄 몰랐으니까요. 그나마 주변에 중국 무역을 하시는 사장님들조차도 아무리 저랑 친해도 절대 본인들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서로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았겠죠. 사장님, 이런 거는 중국 어디서 도대체 좀 사와요? 그냥 이것만 하는 데가 또 있어. 아니, 어디서 사오냐니까. 이런 거 파는 데가 그냥 또 있대. 저도 반대로 절대 안 알려주죠. 당연하게요. 제 경쟁력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사업을 현재 진행하지도 않는 분들조차도 1688로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주문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캔톤 페어나 광저우, 이웃시장, 선전 등등 청도, 공장들까지도 폰만 열면은 주소들까지 어떻게 가는 건지, 가면 뭐를 볼 수 있는 건지, 하마터면 맛집들까지도 너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죠. 정보화 시대라는 이름도 이제는 안 어울리고 챗 GPT의 시대겠죠. 이러한 정보들이 넘치다 보니까 특히나 유튜브, 네이버를 통해 콘텐츠의 유행에 따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하는 것 같아요. 영상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요즘 위탁 판매가 대세네 하면 위탁 판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위탁 판매로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하는 영상, 구매 대행이 어떠한 영상이 좀 떴어요. 그럼 나도 구매 대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영상들. 이렇다 보니 정보들의 순기능들도 있겠지만 정보가 포화되다 보니까 현재는 역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캔톤 페어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창 한 2년, 3년 전쯤인가요? 부터 캔톤 페어 하더라고요. 어디서죠? 유튜브 영상에서죠. 그러더니 작년쯤 이제는 캔톤 페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유튜버들은 캔톤 페어로 또 직접 갑니다. 캔톤 투어도 하고요. 캔톤 페어의 영상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거기서 MOQ 제작을 해서 컨테이너, 풀컨으로 들어오고 하는 영상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등등. 이걸 본 많은, 그 중에서도 무역도 안 해본 셀러분들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캔톤 페어, 저기는 꼭 가봐야겠다. 저기 가면 나도 잘 팔리는 트렌디한 걸 찾을 수가 있고 공장들과 친해질 수가 있겠구나. 친해지긴 뭘 친해집니까? 거래가, 성사가 어느 정도 공장이랑 되고 그것도 몇 차례 왕래를 좀 해야 그나마 그쪽에서도 나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기본적으로 캔톤 페어라고 해서요, 절대로 싸지 않아요. 절대 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쌉니다. 트렌디한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 오는 아주 제일 큰 광저우의 박람회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도, 북미, 남미, 유럽, 호주 등등 우리나라의 감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공장들의 상품들이나 중간 무역상들의 부스도 너무나 많이 보일 거예요. 우리나라와 결이 맞는 트렌디한 상품을 발견한과 동시에 다른 셀러들에게도 분명 해당 상품은 충분히 발견되었을 거고요. 반응이 좋은 상품들은요, 박람회가 끝나면 바로 또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에서 따라서 만들겠죠. 그래서 어디에 깔릴까요? 중국 로컬 시장들과 1688 도매 사이트로 나오겠죠. 물론 정말 트렌디한 인기 상품을 나 혼자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봐도 단순 사입으로 진행을 하는 곳이 거의 없는 캔톤 페어에서는 무역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서 몇백 개, 몇천 개 상품에만 순간 꽂혀서 가지고 온다? 95% 망합니다. 수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요. 왜냐? 배대지로만 수입을 해봤으니까. 그건 택배 회사고요. 배대지에서도 물론 대량 해운 운송도 다 업무는 봐주겠지만
직접적인 에이전시도 없는, 내 비즈니스를 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에이전시도 없는 상태에서 내 물건만 중국에서 배에 실어줄 그런 배대지가 있으니 그거 믿고 수입을 하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비용은 엄청 더 깨지고 한국에서 받아도 재고 그대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캔톤 페어는요, 물론 시간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4월, 10월 다 나가보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제 채널이 알고리즘으로 좀 보였다는 것은 대부분 안정적이지 못한 어떤 상황에서 온라인 사업의 내용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 박람회들은 정확하게 나의 판매 채널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단계에서, 정확하게 내 판매 채널이 굵직하게 있는 상황에서 그때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 판매 채널이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캔톤 페어부터 간다면요, 비싸요. MOQ도 큽니다. 일반적인 로컬 시장 물건보다 괜찮은 상품들을 몇몇 만난단 말이에요. 박람회에는 기술력들을 가지고 나오긴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상품 보는 눈만 높아져요. 트렌디한 상품을 가져오면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죠. 특별한, 나만 파는 경쟁력이 있는 대단한 상품을 가져오면 돈을 많이 벌까요? 그것도 아니죠. 미끼 상품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돈을 벌어주는 건 분명 너무 특별하지 않은 조금의 차별화가 있는 그런 상품. 그 상품을 누가 더 포기할 건 조금씩 이것저것 포기하면서 원가를 낮게, 원가가 낮은 가성비의 상품을 만나야 돈이 되는 거죠. 고가 전략이나 정말 특별한 또는 트렌디한 상품은 내 판매 채널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데, 난 판매 채널은 없는데 이 정도면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비싸게 팔면서 마진 충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망합니다. 개털 되는 거예요. 기획도 없어, 채널도 없어. 올리면 팔릴 줄 알았지만 가성비 없는 상품들이라는 건 분명 마케팅과 홍보가 분명하게 필요해요. 광고비 충분히 써야 돼. 그래도 잘 안 팔려. 좋은 상품을 해와서도 잘 안 팔려요. 상품을 못 가져온다면요, 눈만 높아져. 비즈니스적인 실력보다 내가 비즈니스적인 실력보다 상품 보는 눈만 높아지면 어때요? 난 뭘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 의 대표적인 상황이 되겠죠. 내가 팔고자 하는 거랑 내 판매 실력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상황, 최악인 거죠. 그래서 제 온라인 강의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잠깐 있을 거예요. 값싼 상품을 많이 유통하고 많이 파는 대표님들은 내가 직접 값싼 상품들을 많이 구입해서 써보고 해야 되고, 고가, 명품을 많이 파는 이런 분들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고가 상품, 명품 많이 쇼핑해 봐야 된다고요. 나랑 0점이라는 게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동네에 예를 들면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고급 레스토랑만 내가 막 좋아하고 다니면요, 절대 동네 상가의 분식집에 잘 되는 포인트를 절대로 모릅니다. 정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어느 박람회라도 무조건 많이 다니면 좋겠죠. 다 득이 되는 거니까요. 캔톤 페어, 상해 박람회, 항저우 박람회, 또 청도, 베이징, 홍콩 박람회 등등 그 이상의 일본, 유럽 박람회는 보러 다닐 게 너무 많죠. 사실 캔톤보다 훨씬 더 보러 다닐 게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는 사업 초기에다가 이제 막 자본금의 크기도 작은 상태에서 사업의 빌드업을 해 나가실 때는요, 적어도 내 주력 판매 채널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거나 사업의 판매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된 상태에서 나가보시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캔톤 페어들이 계속 올라온다고 해서 꼭 가라는 게 아니라요. 10명 중에 9명, 10명 중에 10분은 그냥 구경만 하고 명함들, QR코드, 팜플렛들 아무리 챙겨와도 그냥 다 방치되고 나중에 다 버립니다.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1688 상품들 집에서 한두 개씩 받아서 먼저 판매도 좀 해보고, 두세 번 해보고, 네다섯 번 해보고, 그래도 영 내키지가 않는 분들 많을 거예요. 1688 상품들이 이렇게 좀 괜찮은 상품들이 한 번에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버리고요. 그렇게 하다 영 내키지가 않는다면 광저우나 이유시장, 선전 지역의 위주로 나에게 맞는 로컬 시장을 먼저 다니면서 리스크 없이 소량으로 사입을 통해서 각 지역의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무역이라는 것에 먼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수입 상품에 대한 이해들을 먼저 키우시고 그리고 나서 박람회를 가셔야 상품을 보는 눈이며 수입 절차에 관해서도 손해를 보시지 않을 거예요. 남들이 캔톤 페어 하면 유튜버들은 졸졸졸졸졸 거기에 따라가서 아직 경험도 없는데 처음 가보면서 자기들이 뭐가 된 마냥 여기 캔톤에 왔습니다. 캔톤은요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요. 캔톤은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캔톤 페어의 노하우 뭐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뭐 통역사들이나 에이전시한테 한두 번 얘기 듣고 그냥 얘기하는 영상이 답니다. 이유시장 또 그러면요 또 이유시장에 경험도 없이 이유시장에 또 졸졸졸졸 따라 나가서 이유시장에 왔습니다 하는 게 요즘 영상들이에요. 정말 잘못된 정보들도 너무 많고 오랜 경험이 있는 채널들도 충분히 많잖아요. 그런 채널들 위주로 보셔야 득이 될 게 훨씬 많습니다. 물론 다 경험을 해보고 리스크 안고 해봐야 제대로 사업이란 걸 성장할 수 있을 텐데요. 제 채널처럼 이런 정보성 채널들을 왜 보시나요? 제가 좋아서 보시는 건 아닐 테고요. 이 새끼도 찐이야, 아니야, 가짜야? 하면서 색안경도 좀 쓰면서 비즈니스에 성장하는 어떤 시간을 좀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려고 시청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일단 박람회들 다닌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으로 로컬 시장들을 많이 방문을 더 많이 해서 좋은 특별한 트렌디한 상품들보다는 힘을 조금 뺀 원가가 적당하고 퀄리티가 좋은 가성비에 진짜로 돈이 되는 상품들 위주로 MOQ까지 낮은 리스크 없는 소싱을 먼저 진행해 보시면서 무역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이유시장 투어를 진행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캔톤 페어도 저희 이유 투어에 참석했었던 대표님들 몇 분이 광저우로 가시게 되면서 제 에이전시 대표님도 대표님들을 위해서 이유에서 광저우로 날아갑니다. 제가 캔톤 페어 투어도 미리 인원을 모아서 10명, 20명, 뭐 30명 데려가면 저도 편해요. 돈도 벌고요. 당연히 가능한데 왜 굳이 안 할까요? 무역에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 로컬 시장을 먼저 알고 무역이란 걸 정말 알고 나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박람회에 가야 득이 되기 때문에 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라도 저는 이유시장 투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투어 4월, 5월 타이밍이 투어하시기 진짜 좋은 타이밍이니까 이유 투어 신청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투어에 관한 영상도 조만간 간단하게 찍어 올리겠습니다. 설령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캔톤 페어를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가서 최대한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내가 이 상품을 꼭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여유 있게 이런 상품도 있구나 저런 상품도 있구나 사고를 좀 확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투어 이런 캔톤 페어라는 곳이 있구나 정도로 접근을 해서 가셔야지 마음 조급하게 가서 내가 꼭 이 상품을 가져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가면은 절대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편하게 여유 있게 가지셔서 사고 확장한다 생각하고 가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